네, 안녕하세요. 모터리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 신차 발표 현장에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에 처음 공개되는 모델입니다. 이 차는 굉장히 독특해요. 기존의 페라리가 가지고 있지 않던 라인업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기존 페라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12기통 엔진을 앞에 달고 후륜구동으로 달리는 자동차였어요. 거기에 이제 미드십 엔진, 작은 V8이나 V6 엔진 모델들이 과거에 있었고요.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기통 메인 모델 그리고 8기통 미드십 엔진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8기통 미드십이지만 거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통수, 배기량은 12기통 모델보다 낮지만 가장 위에 있는 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812 슈퍼 패스트보다 높은 자동차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기존의 이제 F40, F50, 엔초 페라리 그리고 라페라리 이렇게 이어지는 슈퍼카 라인업과는 별도로 이 차는 양산 모델입니다. 순수한 양산 모델이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존의 페라리가 슈퍼카라고 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한정판 모델이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모델입니다. 기본적인 성능이나 속도 이런 것들은 페라리, 라페라리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이 2.5초밖에 안 되고요. 시속 2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6초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벨로스터 N이 시속 100km 정도까지 갈 때 이 차는 시속 200km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터보 엔진이 결합해서 1000마력의 힘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런 것들만 해도 이 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구석구석 디자인을 살펴보시면서 이 차의 가진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리튬이온 배터리만을 써서도 달릴 수가 있어요. 페라리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니지만 양산으로 되는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만으로는 시속 135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고요. 주행 거리는 25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재밌는 부분이 EV 모드로 달릴 때는 앞바퀴로만 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페라리 중에서 전륜구동으로만 달리는 페라리는 한 대도 없었거든요. 이 차는 전륜구동으로만으로도 달릴 수 있는 페라리예요. 그리고 이 앞쪽 차축의 양쪽 바퀴를 돌려주는 전기 모터가 2개가 붙었습니다. 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코너를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이제 뒷바퀴는 모든 힘을 쏟으면서 앞바퀴에서 서로 토크 벡터링처럼 이 힘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코너를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주목할 만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됐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7단 변속기를 썼는데 지금 8단 변속기로 바뀌면서 무게도 줄고 크기도 줄고 그리고 반응 속도도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페라리가 자랑하는 수많은 전자장비들 이런 것들도 고스란히 적용이 돼 있고 훨씬 더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운전자가 이 차를 1000마력짜리 차를 쉽게 운전할 수 있게끔 발전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차가 또 특별한 부분은 고성능 트림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국내에 소개된 모델, 지금 보고 계신 모델도 아세토 피오라노라고 하는 이제 고성능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네,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의 소재도 다르고요. 휠도 이런 식으로 카본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쉐린 컵2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완전 거의 슬릭 타이어와 유사하죠. 근데 이 카본 휠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휠을 만들 때 마치 바람개비처럼 만들어서 이 휠하우스 안쪽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 안쪽에서 생길 수 있는 와류들이 전부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안쪽에서 범퍼에서 들어오는 바람들, 범퍼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들도 잘 빠지게 설계를 해놨고요. 이런 부분도 다 이제 구멍이 뚫려 있죠.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아세토 피오라노 모델이기 때문에 카본 파이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런 데도 다 핀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보면 공기를 조금 더 압축시켜서 빠르게 빼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램프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는 이건 아디다스인데요. 아디다스처럼 주간 주행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토 피오라노 모델은 이런 식으로 도색이네요. 도색이 아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본 파이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이 독특한 부분이 이 테일램프 부분인데, 보통 페라리가 원형 테일램프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약간 사각형인데 라운딩을 준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페라리가 사각형 테일램프를 쓴 적도 있어요. 테스타로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각진 사각형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완벽한 원형 테일램프만 쓰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새롭네요. 네, 페라리는 유난스럽게 윙을 만들거나 뭐 스포일러를 달지 않습니다. 좀 부드럽게 처리한 그 차체 곡면을 따라서 바람이 흐르게끔 만드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 스포일러 쪽을 보시면 이 파팅 라인이 있죠. 이 파팅 라인이 그냥 있는 파팅 라인은 아니겠죠, 당연히. 속도나 주행 모드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지면서 다운포스 그리고 드래그를 형성하는 그런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카본으로 처리를 했고요. 이 차는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이 리어 부분이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드디어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일단 시트 포지션이 훨씬 더 낮아졌다고 하고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자동차 브랜드들의 가장 큰 숙제가 디지털합니다. 지금 페라리 같은 경우도 거의 전부 다 디지털 버튼으로 바뀌었어요. 이 스티어링 휠도 새롭게 디자인이 됐고, 이런 부분들도 전부 터치식으로 바뀌었고, 마네티노 컨트롤도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좋네요. 센터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이 바늘을, 아날로그 바늘을 유지했었던 페라리가 아날로그 바늘 대신 이 16인치, 이것도 커브드네요. 16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그래픽도 확실히 섬세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기어 스위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전 페라리가 쓰던 방식을 거의 디지털화처럼 바꿔놨습니다. 도어 여는 것도 지금 이거 터치식으로, 전자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진짜 낮다. 실내 같은 경우도 지금 카본 트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외부 패널뿐만 아니라 이 안 보이는 이제 프레임 구조 같은 경우에도 카본 파이버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거의 대부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거의 한 300kg 정도 가까운 무게가 들어가거든요. 밑바닥에 이제 배터리, 전기 모터 이런 것들 때문에 무게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경량화 작업도 꼼꼼하게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차는 미드십 구조 방식이에요. V8 90도 뱅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미드십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본 페라리의 미드십 중에서도 유독 엔진이 더 깊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 펌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 밑바닥에 이제 오일 탱크 같은 게 없고 별도의 오일 탱크를 쓰고 있고요. 팬 같은 경우도 새롭게 제작을 하면서 엔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진은 더 낮아지고, 그 엔진의 터보 차저 같은 경우도 밑부분에 들어가면서 더 무게중심을 낮췄다고 하고요. 이 공기 흐름, 엔진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덕트들의 위치도 달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은 최대한 이제 엔진 실린더와 평행하게 맞췄고요. 배기 부분도 이제 엔진보다 조금 더 상부에 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기 통로가 엔진보다 조금 높게 있어서 이 엔진을 통과하고 나오는 공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 머플러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 차를 우리가 쉽게 운전하기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온 페라리 중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독특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차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인 고객 인도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뭐 사전 계약을 하실 분들은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받아보는 게 내년쯤이라고 하고요. 뭐 아주 운이 좋으면 저희도 이 차를 시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날을 개인적으로 손꼽아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